빅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한 주간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노정열 방송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앞에서 장윤선 기자와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어제 단행된 개각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잼버리 대회가 조금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5분이셨어요. 네. 그중에 주무부처로서는 저는 사실 문화체육관광자랑 제일 결합된 게 잼버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박보균 장관께서 눈에 안 보이는 신공의 DNA를 복균하셨나 봐요. 그래서 안 보이시다가 1년 반 만에 네. 나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가부 김현숙 장관도 마지막에는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한때 뭐 폐지론도 나왔지만 아마 그때까지는 잘 연착륙시키려고 김행 전 대변인을 이렇게 앉힌 것 같고 네. 신원식 장군 출신은 조금 의외입니다. 사실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말을 했지만 네. 특히 법무부 장관이나 이 국방부 장관은 좀 중립적으로 정당 출신이 아닌 사람 혹은 국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좋은데 군의 정치와 우려하는 목소리 나와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극언을 서슴지 않은 물론 그때는 뭐 제야 투쟁을 하느라고 그랬다지만 그래도 쓰리스타 출신은 언제나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신들이 별을 하나 달 때부터는 언행을 그것도 마이크 잡고 한 얘기잖아요. 어디 네. 식당에서 둘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고 아무튼 오늘 초장인데 한번 MB께서 되게 요즘에 기분이 좀 삼삼하실 것 같아요. 네.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저 윤석열 검사께서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큰 뜻이 있었구나. 우리 저 뭐 추경호 장관도 제 비서관이었고 한하진 환경부 장관도 제 비서관이었고 이주 교육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 쓰고 그리고 우리 유인천 장관 우리 국민배우 아닙니까? 다시 쓰고 전 세계 아나바다 대통령 최고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정말로 우리 윤석열 후배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다. 재활용 프레지던트 짱. 네. MB 목소리까지 MB 정부 들어봤는데. 이게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배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예상을 했던 개각입니다. 이제 한 사람 예상을 못했던 것은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인데 예. 김행 장관 후보자는 내년 총선을 조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였었는데 겨냥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그냥 뭐 제 스스로 예상을 했던 건데 장관 쪽이나 이쪽을 희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발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까지도 좀 예상 외의 발탁이긴 하지만 한결같이 확인하게 되는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추구하는 방향과 극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 사람 이종섭 국방부 장관 또 박보균 장관 그리고 김현숙 장관은 일치할 거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물갈이를 통해서 신원식, 유인촌 또 김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뭐 원팀 네. 가자. 그것에 이제 부합하는 인물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럼 라고 봐야 되겠죠. 국정 운영 동력이 이제 확보가 될 거라고 보세요. 여당의 기대대로. 국정 운영 동력이라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방향의 국정 동력의 의미이지 야당이 그러니까 공감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은 아닐 거예요. 더 큰 충돌과 더 큰 파장. 그동안의 전쟁이 국지전이었다면 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정의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을 하는 부처들이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18개 부처 혹은 각종 위원장급 장관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가장 중요한 부처는 누가 뭐래도 기획재정부겠죠. 네. 예, 추경호 장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MB 시절에 이제 청와대 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과학기술부 같은 이런 대가 역시 경제와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엔진 동력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지 국방부가 나서서 하는 어떤 이니시티브를 진 부처는 아닙니다, 사실. 네. 그거는 국가를 보위하고 정말 국방에 힘쓰는 부처고 예. 여가부도 어떤 국정의 동력으로 삼기보다는 부처 이름 그대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잘 보살피고 케어하는 그런 부처고요. 네. 물론 문화체육관광은 조금 주도권을 쥐고 문화와 관광, 체육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주도권을 잡고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인촌 장관께서 MB 정부 때 가장 거의 최장수급이었거든요. 오래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일성 중에 본인 시절에 이제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건이 올라오니 지금은 차제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좀 잘 정리를 해보겠다고 약간 유연한 제스처를 지금 취하시는 거는 잘 방향을 잡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거의 MB 정부 시절에 4년 가까이 23조를 투입한 게 4대강 사업입니다. 네.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가 4대강 사업 홍보 업무에 치중을 했고 과연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는 MB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아젠다를 보여줄까? 잡고 실력을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을 잘 하시면 그래도 MB 정부 때 문광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문광부 장관으로서 차별점을 확실히 둬서 성과를 얻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민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중요한 일 북러 정상회담도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북러 간 공조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나 정세가 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 반응 어떻게 읽고 계세요, 두 분? 이것도 뭐 예상을 한 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든 심지어는 지금 본인의 정적으로 부각이 됐던 프리고지는 어디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사라졌죠. 암살됐다. 예. 근데 지각 대장인 푸틴 대통령이 이 30분이나 일찍. 그렇죠. 이 어디입니까? 우주기지 네. 보스토친이 맞습니다.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 30분 일찍 와 있었고 7가지의 풀코스 요리입니다. 여기 이제 랍스터가 들어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오리고기까지 들어갔어요. 네. 이건 뭐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융성한 대접을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두 글자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무기거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탄과 총탄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걸 제공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형님 제가 다 제공해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가져왔던 소련 그 구무기들도 다 또 소련으로 보내서 러시아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남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기술들. 정찰 위성이랑 그 기술, 탄두, 미사일 이거 원하지 않니? 그거 해줄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네.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그동안 이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관까지도 통제를 했었던 지금은 뚫렸어요. 네. 잠깐 이제 닫았던 적은 있지만 북한도 연결할게. 북한도 연결해서 제공해 줄게. 액화 천연가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장이 고조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북러 그리고 일단은 한미로 시작을 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 북중러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북러의 만남은 앞으로 예고되는 극도의 긴장의 첫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민심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극도로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불감증이 있었어요. 에이 뭐 별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제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극도의 긴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손을 잡고 전략적으로 동맹 이상의 관계를 실현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국만 따로 떨어져서 우리 한국과 관계를 유화 제스처를 친다? 조금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6.25 한국 전쟁 때 사실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고요. 스탈린의 지원이 없이는 김일성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겠죠. 네. 당연히 중간에 중공군이 인민 전술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밀고 데려왔고 당시랑 마치 지금 70여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않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살이라는 게 완전히 척을 질 수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또 뭐 한미일이었었는데 한일미로 갈 리는 없겠지만 북중러 세 나라가 뭉치고
한미일도 뭉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긴장감이 동북아시아의 극동아시아 쪽에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일로 보면 스트롱맨이거든요. 젠틀맨이 아닙니다. 푸틴이나 뭐 김정은도 당연히 스트롱맨이고 예. 바이든은 젠틀인 줄 알았더니 스트롱과 젠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스트롱맨이고 기시다 대통령이 당연히 스트롱맨이고 이게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예. 걱정이 되고 국내에 미치는 정세는 오히려 이렇게 외부에 적이 나타나면 내부에 똘똘 뭉치는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은 더 결집이 될 것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이 북한 이슈 레드 콤플렉스가 남아있는 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네. 더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요. 대통령 수치 보기 전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 결과가 뭐 국민의힘이 이기든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든 뭐 양단 결정이 나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은 더 북한과의 긴장 관계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총선 결과도. 대화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은 봐라.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판단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한 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바이든이 유지된다면 모르겠는데 공화당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도 가까워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도 언제 만났었잖아요. 어느 때 독특한 방식으로 기이하게 만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 도무지 예상을 할 수 없는데 게다가 이게 지금 여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야당도 그렇고 뭔가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스테이트 뉴스가 조원 시에나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대통령의 긍정평가 38.9%로 2주 전 조사보다는 0.8%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59.5%로 2주 전보다는 0.8%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0.8 올라가고 0.8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포인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른바 얘기할 때 테크니컬 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다. 네. 계속 대통령이 한 2주, 2달 정도의 지지율 조율을 보면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뭔가 큰 이슈에 대한 그 변화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고착돼 있는 거죠. 고지전이죠. 유의미한 변화가 없이 그냥 고지전이 고지전입니다. 이어지는 상황. 예, 고수가 나왔던 고지전. 그다음에 원빈과 또 장동건이 나왔던 태극기 휘날리며 예. 그때의 대치 국면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더 강경하게 서로 이 대결 구도가 더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큰 변화 없이 총선까지 여야 관계 이렇게 또 계속 대치 관계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고지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운영을 하시니까요. 사실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권에서 탄핵안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일종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먼저 일종의 선빵을 날린 거죠. 교체한 거. 네. 이 아들을 최수근 상병 그 부모님도 그렇지만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그 전우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서 네. 그 중에 한 부모께서 자식이 지금 해병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절절한 그 마음을 표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정도 되는 뭐 투스타 이상 출신들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재해 수해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이 어쨌든 사망하는 너무나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예. 스스로 사실은 1년 4개월 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아. 이 정부가 뭐가 문제냐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어떤 큰 이렇게 국가적인 사망 사건 혹은 참사가 터지면 총리부터 관계 부처 장관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강경한 검사 생활 26년 해서 그런지
사퇴를 하거나 밀리고 사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한참 이 젊은이가 네. 그렇게 수해 극복의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 이게 전투 중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더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박정훈 대령이 진실을 규명하는 와중에 국방부에서 외압이 행사가 됐고 의혹이 제기됐고 네, 이것이 용산까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 정도로 그 부모님께서 고발을 할 정도면 사실은 예. 스스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험한 꼴을 당하시기 전에. 이런 영향도 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1%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지금 짧게 정당 지지율만 짧게 짚어보고 유튜브 토크로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추세를 볼 수 있는 조사는 한국갤럽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네.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네, 더불어민주당 34% 동률로 나왔어요. 그러네요. 제가 늘 드리는 이제 분석 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선거가 가까워질 때는 일종의 청기백기 현상,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운동의 현상입니다. 비슷해진다. 그렇군요. 지지율도.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CPBC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근길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네, 김혜영의 뉴스 공감 민심은 와이 유튜브 토크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까지 확인하고 지금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아까 선거를 앞두고는 청기백기 현상이 발생한다고 배종찬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청기백기라는 단어가 그동안 선거 때도 쭉 이런 트렌드가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선거 때면은 거의 두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해 내느냐가 선거에 결정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인 경우에 또 첫 선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있긴 했지만 그건 뭐 대선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할 걸로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예상을 했지만 말씀은 안 드렸어요. 아, 진짜요? 그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베스트라다무스. 왜 지금 유튜브에서 내년 선거 왜 말씀해 그러냐면 그 당시에 언론 신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에도 나올 텐데 저는 배종찬 소장은 끝내 몇 석이냐를 밝히지 않는다. 그건 뭐 데이터 전문가가 밝히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어요. 네. 60 곱하기 300. 368. 180명이죠. 그러면 딱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갤럽 지지율이 40%였어요. 예. 40 곱하기 300. 340. 비슷하죠. 그러면 그러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8.9, 뭐 39, 반올림하면 40이 나오니까 지금 계산하면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민주당이 좀 이전의 정당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대표가 좀 정치권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정치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구도가 그대로 사실 좀 이어지고 있다. 예전과 좀 다른 구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율이지만 뭐 긍정이 한 30%대 부정이 60 가까이 나오지만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국민의힘의 우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로 가기보다는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의 정당 지지율 변수 그 외에 숨어있는 샤이 민주화, 샤이 보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방정식이 좀 복잡해지네요. 복잡한데 저는 사실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요거는 제가 9월달 버전으로 말씀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되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시고 몇 예측. 석입니까?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은 네. 좀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를 할 테니까 네. 채널 고정입니다. 청기백기 현상이 어떻게 너무 흘러갈 질질 끄는데. 것인가 네,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이 벌써 지금 보름째입니다. 네. 뭐 방금 그 얘기도 해주셨지만 단식 장소를 이제 당 대표실로 옮겼잖아요. 본청 앞에서.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팡이도 짚고 지금 의료진도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15일째죠? 예, 본인이 단식 의지를 또 꺾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야가 뭐 삼김 시대도 그렇고 최근에 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단식을 할 때 어쨌든 여야 지도부급들이 원내대표 이상들 찾아가서 어쨌든 위로를 하고 이제 거두시죠 이런 그 환담이 오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인데 여당에서의 예. 말만 하지 실제로 찾아간 거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각에서 지금 김기현 호와 국민의힘을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실제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용산의 입김이 아주 압도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나경원 씨나 또 안철수 현 의원이 맥을 못 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나 뭐 죄송합니다.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급 정도가 가고 싶어도 용산의 눈치를 못 보고 가는 것이 지금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해외 순방 마치고 오신 김에 보름이면 진짜 진짜 우리 한국 나이로 한갑인 60인 나이에 이재명 당대표는 그래도 모든 것을 던진 겁니다. 여론은 보니까 딱 붙어 있더라고요. 반반.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에 대해서. 단식. 반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찬성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반대가 예를 들면 훨씬 더 넘는다면 이 단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예.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렇게 보름 가까이 할 정도가 되면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그 물꼬가 조금 전에 말한 꼬리 자르기식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냥 이쪽에서 탄핵 준비하니까 나 먼저 예. 나갈래. 이런 식의 접근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국정의 이 난맥상에 대해서 잼버리 파행부터 해서 진실한 사퇴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사과 정도 해야 명분이 네. 있어서 그 카드를 받고 그만두는 거지. 입장 바꿔서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또 목숨을 건 단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세운 바에야 네. 아무것도 없는 카드를 갖고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죠. 지금 국정 현안이 많습니다. 뭐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안보 대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지금 여야 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서 냉랭한 상황을 그 물꼬 어떻게 터야 될까요? 배 소장님 좀 생각한 해법이 있으세요? 그 물꼬를 트는 방법은 결국 민생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생 현안 앞에는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당리당략만 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저는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지금 대표들 간에는 뭔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보면 소통이 안 될 것 같고 윤재욱 원내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 소통합시다. 원내 라인으로라도 협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구도는 자꾸만 이제 노정열 방송인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네. 안 될 일인 거고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다른데 이전에 우리 정치판에서 봐왔던 그 구도가 그런 현상이 구현될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사과.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가거나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라도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은 해로워요 건강에. 지금 뭐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려고 했었던 거 아세요? 그 뒷이야기가 내가 갑니다. 노무현입니다. 그런데 말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갔거나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누굽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갔었어요.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로. 네. 그때 강기정 정무수석도 찾아가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 정치적인 모습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기현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예. 지금 일반적이라고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건 따라야죠. 만약에 일반을 안 따르고 이반을 자꾸 따르게 되면 민심이 이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 절반 가까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자기가 됐다고 자축연됐던 분이에요. 그만큼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사상 이렇게 붙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 절반은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으로 꼽았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또 민주당 후보를 꼽았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반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국민들께서 어차피 우리 5년 단임입니다. 네. 8년이라면 또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조금 본인이 말씀하신 쪼개기 뽀개기 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하고 합치는 쪽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지금 저희가 가장 늘 관심이 있는 네. 민심이 돌아오고 지지율도 조금 더 상승하리라 봅니다. 요 얘기까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민주당 내부 결속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냐는 이게 얘기도 지금 있는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소개해드렸던 스트레이트 뉴스, 물론 이제 방송과 지금 이제 유튜브가 우리가 또 바뀌었는데 네.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적절성 여부를 물어봤는데 적절하다가 47.4%, 네. 부적절하다가 49.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협조해하거나 또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명분을 갖출 만한 그런 단식 정도의 호응은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이제 차이가 나진 않지만 부정 여론이 네. 조금 더 높은 상황. 대통령 부정평가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중도층에서 그렇게 아주 호응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조원 시엔화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반응을 별로 안 보일 거예요. 단식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은 단식대로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좀 쇄신과 개혁의 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을 꺼내들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사무 따라오기 힘든. 그러니까 저는 예. 이런 거죠. 180석이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제대로 했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한 50%는 물갈이 하겠습니다. 네. 하든지 먼저 뭐 쇄신과 돈봉투나 개혁의 또 메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억울한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검찰이 너무 정말 압박을 가한다. 하지만 저는 코인이나 네. 또 이 돈봉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런 일 그리고 지금 이 일도 그렇고 어떤 의혹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모조리 그냥 다 당해서 몰아내겠다. 네. 난 그런 선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살 그래서 수 있다. 중도층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쇄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민주당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민주당 정신이나 민주당스러움이 왜 사라졌을까? 그걸 보였을 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사면 그게 승리하고 이기는 길이 되는 거죠. 노방송이는 단식이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원론적으로는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 예. 또 민주당 싸움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삼김 시대의 민주당 다음과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더군다나 또 대선에서 이렇게 24만 7천 표라는 1%도 안 되는 차이로 갈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또 원론적으로 역시 좋은 말씀이신데 0.5선이거든요. 초선도 아닙니다. 네. 0.5선의 당대표. 물론 작년에 77.77이라는 압도적인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인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뽑아준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의 대표인데 당선됐지만 169석 중에서 인정을 안 하고 심지어 지난번 체포동의안 2월 달 때는 거의 뭐 4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서슬퍼런 개혁의 칼날을 휘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엔 그건 또 역학관계를 너무 무시한 예. 것이라서 본인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주시하실 거고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마지막 국민들께 메시지 전하시고 예. 뭐 사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게 아니었으면 국민들의 압박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전후의 어머님들의 원성이 아니었으면 사실 물러났겠습니까? 그 간접적으로 약간의 또 영향을 발휘했다 생각하시고 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심원 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